합시다. 자, 68번부터 봅시다. 자, 68번에 1번을 보니까 지금 좌표 평면상에 정사각형이 많이 쭉 찍혀 있는데 첫 번째 정사각형은 자, 이 A라는 꼭지점의 좌표가 0,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변 길이가 8인 걸 빠르게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또 정사각형을 쭉 그려주는데, 자, 두 번째 정사각형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있네. 어이구. 자, 세 번째 정사각형까지 이렇게 그려서, 자, 요점 C, 요점 D라고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A의 좌표는 0,8이고, 자, D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 되어 있냐면 14,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자. 그럼 결국 점좌표 B와 C의 좌표를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될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자, A의 좌표로부터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정해지니까 자, 요 길이는 각각 다 88일 수밖에 없어서 B의 좌표는 빠르게 8,8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능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을 보니까 자, D의 X좌표는 14고 Y좌표는 2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원점에서 여기 X좌표까지 떨어진 거리는 총 14라고 볼 수 있고, 자, 높이가 2가 되는 거라서 세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2인 게 정해진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요 길이가 2가 되면 여기 남아있는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도 정해진다는 얘기지 않을까? 자, 얼마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4일 수밖에 없다, 그쵸? 자, 그럼 요 길이가 4면 C의 좌표도 설정할 수 있는데 C는 원점에서 12칸 가고 4칸 올라갔으니까 12,4가 된다. 요렇게까지 마무리. 그럼 두 점 지나는 1차 함수식 구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좌표 설정까지 해드리고, 자, 이번 문제 풀이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해줄까? 함수식? 자, 기울기부터 찾아볼까요? 자, 기울기는 X 증가량이 자 8에서 12로 갈 때 4고, Y 증가량이 8에서 4로 갈 때 마이너스 4니까 여기 4만큼 증가할 때 4만큼 감소하니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지나는 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8,8 써서 우리 1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됐죠? 자, 마무리 하시면 되고, 자, 2번을 준비하러 갑시다. 띠롱띠롱. 자, 이번에 보니까 좌표 평면상에 자, 먼저 A라는 점이 마이너스 8,3으로 잡혀있고, 자, 이 A를 지나면서 X축이랑 Y축에 평행한 이렇게 직사각형의 각변들을 표현해서 사각형 ABCD를 만들었는데, 자, 조건이 나오기를 첫 번째, 이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는 12이고, 그 다음에 가로가 세로의 3배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B와 D를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하라. 이렇게까지. 어디? 둘레가 12가 아니라 32. 오,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 그쵸? 둘레가 12가 아니라 32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의 3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둘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자, 세배 관계 나왔으니까 빠르게 가로 길이는 3K, 세로 길이는 K라고 뒀을 때, 그쵸? 그럼 둘레의 길이는 4K의 2배가 될 거니까 8K 된다 그러면 K 값이 빠르게 4로 정해진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 자, 그럼 이 가로 길이가 K에 4를 집어넣으면 12가 되고, 세로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가 정해지면 이 점의 좌표가 A를 기준으로 나머지 점의 좌표들이 다 설정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자, 그럼 B라는 점의 좌표는 A에서 밑으로만 4칸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인 지점을 얘기를 할 거고, 다시 D라는 점은 여기 A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12만큼 가면 되니까 자, D의 좌표는 4,3이 된다, 이런 생각이겠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설정하는 거니까 자, 기울기부터 찾아보면
기울기는 어차피 이 두 점 연결하기 때문에 대각선의 기울기라서 x 증가량이 10이고 y 증가량이 4. 어차피 비율이 3대 1이다. 그쵸?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1이라고 설정되므로 자 1차 함수식은 y는 3분의 1에 자 4,3 써서 x-4 플러스 3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 1차 함수식을 지금 직선의 방정식 구조로 바꾸라고 하고 있어요.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5는 자 0꼴의 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렇게 지금 ax 더하기 by 더하기 5는 0꼴로 바꾸려면 일단 개수가 분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양변에 세배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럼 세배하게 되면 3y는 자 세배하면서 x-4 생기고 세배하면서 상수항 플러스 9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딱 맞아 떨어지네요. 상수항이 플러스 5로 고정됐으니까 자 우변으로 넘겨주면서 얘는 x-3y 플러스 5는 0꼴의 방정식이 되니 아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까지 끝! 자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넘어가서 70번에 2번으로 가봅시다. 요거 조금 쉬울게요. 자, 70번에 2번 보니까 x절편은 양수, y절편은 음수인 직선이 찍히는데 x절편이 양수인 곳에 어딘가 있고 y절편이 음수인 곳에 어딘가에 있는 이 1차 함수식이 자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ax 더하기 by는 자 6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차 함수식에서 두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가 얼마나 되어 있냐면 6이라고 되어 있네. 자, 이 넓이가 6일 때 지금 실수 a, b에 대해서 a와 b를 곱한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절편의 좌표를 표현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x절편 구하려면 그대로 y자리에 0 넣어서 대응되는 x값 구하면 되니까 ax는 6으로 만들어져서 x값 구하면 그냥 a분의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x좌표가 a분의 6이 되고 얘는 좌표가 양수인 곳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 길이를 그냥 a분의 6으로 설정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며 자 다음 그 다음에 y절편 찾기 위해서 x의 빵을 넣고 방정식을 풀면 자 by는 6이다를 풀어야 되니까 자 y좌표를 구했을 때 얘가 b분의 6이 되게 된다. 그죠? 그럼 여기 y좌표는 지금 b분의 6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음수인 쪽의 좌표이니까 길이를 표현할 때는 부호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지, 바꿔야겠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b분의 6이 될 거라서 자, 이 길이 표현은 지금 마이너스를 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 둘을 곱해서 절반한 게 넓이 6인 거니까 그냥 둘을 곱해서 넓이 2배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 둘을 곱하면서 마이너스 ab분의 66에 36 했을 때 자, 넓이 2배인 10이 된다라는 관계를 정리하자는 거죠. 자, 마무리하면서 AB 넘어가고 10이 약분되면서 이렇게 3이 남을 거니까 아, A와 B의 곱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지 않다. 이렇게 끝?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서 AB 값 마이너스 3 찾아주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71번도 봅시다. 자, 71번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1차 함수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자, 직선의 그림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구도로 자, 이 X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을 먼저 얘기를 하네요. 이 외접원의 중심 좌표가 2,3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봅시다.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 세 점 지나는 외접원을 그리게 되면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 여기 있는 이 빗변의 양끝점이 원의 무엇의 양끝점이 된다?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지름이고 얘 지금 중점에
2,3이 찍혀 있다라는 생각이네. 여기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점이 하나만 있을 게 아니라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절편과 절편의 중점이 2,3이니까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자, 이 2,3은 x축의 수선을 봐야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지금 2가 된다는 거고, 자, 이 비스듬한 길이비가 1대1이란 말은 자, 여기 아래쪽의 길이비도 몇 대 몇이 된다는 거? 1대1 된다는 거. 그럼 요 길이가 지금 여기 x좌표가 2니까 자, 요 점의 x절편좌표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y축의 수선을 봐야 내려도 여기가 3인 구도니까 자, 요 길이가 1대1이면 자, y축에 의한 요 길이비도 그대로 1대1일 거라서 자, 요 점의 y좌표는 6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끝! 그래서 절편 두 개가 하나는 4,0 또 다른 점 지나는 게 0,6으로 주어지니까 두 점 지나는 1차 함수식 계산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끝! 자, 이렇게 가능하고 넘어가서 74번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석만 들어가면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아이고. 그러네. 자, 일단은 좌표 평면 위에 4개의 점 A, B, C, D가 찍힐 건데 이 4개의 점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일 때 자, P 더하기 Q 값을 한번 찾아보래요. 이렇게. 자, 지금 조건을 보니까 뭔가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아니라서 이 점의 위치를 좀 한정할 수 있으면 한정해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A와 B의 좌표는 어차피 찍을 수 있으니까 자, 찍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A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에 0,1로 찍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여기에 0,5로 찍히면서 어쨌든 둘 다 Y축 위의 점이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 C의 좌표 중에 X좌표는 고정되어 있고 Y좌표만 변하는 상태니까 얘는 X좌표가 루트 3이니 사실상 얘는 X는 루트 3이라는 직선 위에 어떤 의미의 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럼 요 위를 돌아다니는 어떤 C라는 점이 찍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D라는 점 또한 X좌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D라는 점은 X는 3루트 3이라는 자, 요 직선 위를 어쨌든 D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C와 D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1절.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이랑 가 조건을 볼 건데 먼저 C와 D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C와 D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 어딘가에 C가 있을 때 자, D라는 점이 C라는 점보다 더 위에 찍히게 되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적어도 기울기가 음수가 되려면 C보다는 좀 더 어느 곳에? 위에 아니면 아래에? 아래에 D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그러면 C보다 D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현재 C의 Y좌표인 P값보다 D의 Y좌표인 Q값이 더 밑에 있어야 되니 자, 요 조건으로부터 P라는 값이 지금 Q라는 값보다는 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대수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기울기는 자, X 증가량은 3루트 3에서 루트 3 빼면서 2루트 3이 될 거고 자, Y 증가량은 Q에서 P를 빼는 거니까 Q-P를 했을 때 이게 0보다 작다 해서 어쨌든 부등식을 대수적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아보겠어요? 자, 어쨌건 간에 C와 D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D가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구도로 이렇게 평평평평 움직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러 갑시다.
자, 나 조건에서 A에서 B까지 길이가 지금 이렇게 C에서 D까지 길이랑 똑같다고 돼 있는데, 그럼 A, B를 타락타락 연결하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4인 게 너무 명확하게 쉽게 보이는 거니까 C와 D 사이의 거리도 지금 얼마가 되려고 하냐면 4가 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에서 보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이제 식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C와 D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만든다 치면 선분 CD는 자, 루트에 자, X좌표 차이가 2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12가 될 거고 Y좌표 차이는 자, Q에서 P를 뺀 값에 전체 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 루트 안이 그럼 16이 돼야 되니까 자, 이 해석은 Q-P의 제곱이 4가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컷. 제곱해서 4가 되는데 P가 Q보다 커요. 그러면 Q 빼기 P라는 값은 분명히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음수인 거고 4에 대한 음수의 제곱건이 Q-P가 되는 거니까 Q-P라는 게 마이너스 2라고 잡아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자,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1절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AD라는 직선과 BC라는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얘도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A와 D를 연결한 직선이랑 B와 C를 연결한 직선이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다는 것은 대수적으로 무엇이 같다는 얘기가 되냐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A와 D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표현을 만들면 자, 여기서 X 증가량은 AD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자, 3루트 3분의 Y 증가량은 Q-1이라고 잡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와 C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자, X 증가량이 루트 3분의 그대로 Y 증가량이 P에서 5를 뺀 값이니까 P-5라고 잡아주게 된다라는 생각. PQ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졌네. 그럼 두 개 연립하면 P랑 Q는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는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는 않고 조건 하나하나를 그대로 대수적으로 함께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할 산수 내용 정리합시다. 자, 루트 3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3이 넘어가면서 곱해질 거니까 Q-1이 그대로 세배하면서 3P-15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연립해서 P와 Q를 찾아서 정리를 하자라는 생각이에요. 끝!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 기하학적으로 특정 도형을 만들거나 의미가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자, 74번 이렇게 잘 해석을 하시고 자, 필요한 거 체크하는 동안 선생님 77번에 문제를 적고 있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찍히고 있어 이거? 있어? 미안,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나를 못 믿어. 허허. (77번) 자, 먼저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고 꼭지점이 3,-9인 2차 함수래요. 원점 지나면서 꼭지점이 3,-9다. 아이고, 밑에 있는데 위에다 그렸네. 자, 원점 지나면서 3,-9가 이렇게 꼭지점이면 내 2차 함수는 당연히 x는 3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그림이고 자, 요 지점이 그러면 함수의 최소인 지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그지? 그럼 이 상황에서 x축과 다시 만나는 점은 대칭성에 의해서 자, 이 원점에서 축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또다시 요 거리가 3 된다 그러면 자, 축과의 또 다른 교점은 6,0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빨리 잡을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자, 먼저 삼각형을 그려보겠대요. 자, 여기가 원점을 지금 O라고 잡아놓고 꼭지점의 좌표를 A라고 설정한 다음에 자, X축과 만나는 원점이 아닌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OAB의 면적을 자, 직선 Y는 MX가 몇 등분한다고 돼 있냐면 2등분한다고 돼 있어요. 그 Y는 MX라는 직선은
적어도 이 기울기 n값에 관계없이 상수한 게 없으니까 무슨 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그럼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려면 여기 꼭지점의 대변에 무슨 점을 지나야 합니까? 중점을 지나야 되죠. 그치? 그럼 여기 중점 m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m값만 여기 기울기 m만 찾으면 되니까 중점의 좌표 찾으면 자, 두 좌표의 평균을 통해서 얘가 2분의 9, 자, 둘의 다시 평균을 통해서 마이너스 2분의 9를 지난다는 거라니까 자,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쵸? 또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기울기는 빠르게 무슨 일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고. 가능합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해서 기울기까지 구하고 자, 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80번 볼게요. 자, 이게 좀 저번 시간에 끝날 때 꼬로로록 하고 얘기하고 끝난 부분이라서 자, 다시 한번 짧게 얼른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좌표 평면에 가로 길이가 4고 세로 길이가 9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 넓이를 2등분하려면 대각선에 교점을 지나야 됐다. 그치? 자,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기준점을 어떻게 찾았냐면 이 직사각형 넓이 2등분하려면 당연히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 높이의 절반이 되는 이런 x축에 평행하면서 이렇게 높이의 절반이 되는 부분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이 직선이 여기 있는 중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도 넓이는 여전히 똑같이 몇 등분 될 수 있다? 2등분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상등분되는 기준점은 이 높이를 총 몇 등분하는 지점을 찾으라 그랬냐면 3등분 그치 하는 지점을 찾으라 그랬고 자, 전체 높이가 9니까 3등분하는 지점의 높이들은 y좌표가 3인 곳과 그 다음은 y좌표가 얼마인 곳일까? 6인 곳이 되겠다. 그치? 그러고 나서 이 직사각형의 대칭의 중심인 지점을 찾아주면 자, 여기 x좌표와 y좌표의 지금 평균값들이 자, 이 x좌표의 평균은 0과 4의 가운데 있는 지점이니까 여기는 x는 2가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이 지점 높이는 3이 되면서 자, x좌표의 중심인 x좌표 2인 곳인 2,3을 지나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도 어차피 이 사각형 넓이랑 그대로 평행선으로 만들어진 이 사각형 넓이는 서로 어떨 수밖에 없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3등분할 때 지나야 되는 기준점을 이렇게 2,3이라고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또다시 위쪽에서 지금 3등분하는 요 기준점은 높이가 6이고 x좌표가 2인 곳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2, 뭐가 될 거다? 자, 6이 될 거다. 그럼 이 점 지나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조금씩 이렇게 더 가팔라져도 자, 요 사각형 넓이랑 요 사각형 넓이는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사상인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이 잡혀 있고 우리 1차 함수식이 지금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y는 x 플러스 a로 그려져야 되고 자, 이렇게 지나면서 y는 x 플러스 b로 지나야 되는 거니까 자, 요 직선은 2,3을 지나게 자, 요 직선은 2,6을 지나게 각각 상수 a, b 값을 정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끝! 자, 그냥 번외로 빠르게 정리를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고 얘는 8이에요. 얘는 4예요. 자, 요 상태에서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그어서 얘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얘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얘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c라고 해봅시다. 자, 선을 3개 그었으니까 왠지 사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하고 싶을까요? 그치? 4등분하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질 때 각각 상수 a, b, c 값을 구하라 그러면 기준점 찾으려면 얘를 이제 가로로 쪼갤 게 아니라 어떻게 쪼개야 되겠다는 느낌이 와? 그치? 세로로 쪼개야 되겠다는 느낌이 온다. 그쵸? 그럼 세로로 쪼개면 8을 4등분하면 여기는 x좌표가 얼마인 곳? 2인 곳. 여기는 x좌표가 그 다음 게 얼마인 곳? 4인 곳. 그 다음 것은 x좌표가 얼마인 곳? 6인 곳. 그죠? 그 다음에 y좌표의 중심축을 찾아주면 여기는 y좌표가 2인 거니까 요점 몇 콤마 몇?
2,2. 여기는 4,2. 여기는 그치 6,2. 이렇게 잡으면서 4등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끝!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그대로 85번으로 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 그래, 그래도 정해진 점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그려줄게요. 자, A라는 점은 3,4, B라는 점은 마이너스 4,2,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7,3에 찍혀있는, 아이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요 세 삼각형을 지금 쭉 연결한 다음에 먼저 요 삼각형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를 지나면서 자,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자, 질문 하나 하고 갑시다. 직선의 결정 조건이 첫 번째 상황으로 뭐랑 뭐 주어지면 점이랑 기울기 주어지면 결정됐고 또 몇 개의 점이 주어지면 2개의 점이 주어지면 직선은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지난 점은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정해지죠. 무게중심 좌표 나올 거니까. 누군가의 수직이네? 그럼 수직하다는 말로부터 직선에 무엇을 정해줬다? 기울기를 정해줬으니까 1차 함수식 결정된 거고 구하면 된다. 이 생각이다. 그죠? 자, 그럼 무게중심 좌표부터 찾아보면 무게중심은 자, 각 좌표의 평균값들일 거니까 자, G는 자, X좌표 다 더하면 10에다가 4 빼니까 6이고 3으로 나누면 2, 자, Y좌표 평균 내면 다 더해서 9가 되니까 3 나누면 2,3이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고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2,3에 탕 하고 찍혀 있으면 요 2,3 지나면서 이제 어디에 수직한 직선을 그으라 그랬냐면 직선 AB의 수직한 1차 함수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나는 점 정해졌으니까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자, B에서 A로 갈 때 X 증가량은 지금 얼마가 되냐면 7이고요.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2 왜 저기 찍히는 얘들아? 나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그쵸? 마이너스 4,2 이상한 데 찍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자, X 증가량 7이고 Y 증가량은 그럼 지금 이만큼 되니까 자, 요거 기울기가 7분의 2다라는 거다. 그쵸? 너네 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치?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4,2라 그러면 앞으로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4,2가 된 거지. 그치? 고맙다.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2니까 요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됐죠? 7이 되겠죠? 자, 기울기랑 이제 점 주어지니까 함수식 설정하고 방정식 구조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겠어요? 자, 해서 요까지는 그래도 자, 계산 위주의 문제들이라 이제 뒤로 넘어가서 쌤이랑 다음 내용들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생각. 수직이등분선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도형에서 수직이등분선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 도형은 어떤 삼각형이 있었어요? 어떤 삼각형일까요?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을 가장 많이 그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점의 좌표가 자, 1,4라고 되어 있고, 자, B라는 점의 좌표가, 자, 5, 예를 들어 2라고 되어 있는 이런 구도에서, 자, C라는 점이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 자, C가 존재해야 되는, 일때 C는 직선 Y는 mx 플러스 n 위에 있다. 이렇게 정해줬대요.
이때 상수 n값과 n값을 구하래요. 뭐 한번 그려본다 쳐볼게요. 1,4라는 A라는 점과 5,2라는 B라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C라는 점을 어딘가에 딱 찍었는데 이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래요. 그냥 이등변이면 안 되겠구나. AC랑 BC가 같다를 만족하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 된대요. 요렇게. 그럼 A에서 C까지 거리 같으면서 B에서 C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점씨를 이렇게 탕 하나 찍었으면 이 AC 길이랑 어쨌든 BC 길이가 이렇게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 거고, 그럼 이 C의 위치는 꼭 여기에 찍힐 필요 없이 여기 바깥쪽으로 가도 또다시 이 AC 길이랑 이 BC의 길이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C라는 점이 그러면 여기저기 찍히게 될 건데 걔가 돌아다니는 직선이 도대체 어떤 1차 함수식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면 C에서 이렇게 AB 쪽에 수사해봐야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성분 AB를 우리는 수직하게 몇 등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2등분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요 수직 2등분되는 지점에 중점을 쌤이 H라고 잡아준다 치면 수선해발 H로 잡으면, 자, 이 분홍색 점 C에서도 수선해발 내리면 얘는 당연히 어디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 H 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 걸까? 알아보겠니? 그러면 내 직선이 이 수직한 선상 위에 어딘가에 C가 있더라도, 자, 요 AC 길이랑 요 BC 길이는 끊임없이 어떤 길이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같은 길이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지금 이 점 C가 존재해야 되는 직선이 여기 있는 A와 B를 연결하는 이 선분의 수직한 이등분의 직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이 수직 이등분선에 무엇이 궁금한 거냐면 함수식이 궁금한 거죠. 이 1차 함수식이. 됐나요? 그러면 얘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직선이니까 내가 점이나 기울기를 관찰할 수 있는지 보러 갈 건데, 이 직선은 반드시 A와 B의 중점을 지나야겠죠. 그치? 그럼 중점의 좌표는 1,4랑 5,2니까 자, 평균 내면 X좌표 3, Y좌표도 3이라서 3,3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 A와 B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에 수직할 거라서 먼저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자, X 증가량은 1에서 5까지 가니까 4만큼 되고 Y 증가량은 4에서 2만큼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 AB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있는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생각일까? 수직해야 되니까 2가 돼야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고 돼서, 그럼 기울기이고 3,3 지나야 되니까 우리 1차 함수식이 y는 2에 x-3 플러스 3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y는 2x에 마이너스 6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나의 m값은 2가 되며 n값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알아보겠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과 가장 관련이 깊은 도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선생님이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수직 이등분선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짧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수직 이등분선이 활용되는 게 자,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자, 대표적으로 일단은 마름모가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외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하나 체크를 해놓고 갑시다. 물론 기본 베이스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이 정도의 케이스가 자주 등장할 거고, 자, 저런 도형의 상황에서 같이 수직 이등분선 한번 잘 활용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조건은 자, D와 B의 좌표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각형 ABCD가 마름모일 때 왜 저러냐?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그 펭귄을 이제 보내줘. 왜 자꾸 괴롭히고 있어? 떨어뜨리고 두상 안 깨졌냐? 두상 안 깨졌어? 아직? 괜찮아? 등기 없어서 괜찮아? 몸짱이라서 괜찮다고? 야, 두상을 물어봤는데 몸짱인 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했냐? 사람이 대화를 하면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틱만 되고 카가 안 되잖아. 됐어. 대화는 되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왜 아무 말 안 하는지 알겠지? 언행일치를 위해서. 빨리 풀어보세요. 인생을 일찍 마감하고 싶으시다고요? 들고 있는데요. 괜찮아. 어차피 너네밖에 안 보잖아. 누가 보니? 그럼 맨날 늦게 마치는데 적응하시면 돼요. 자, 인간은 적응이 빠른 동물이고, 자, 이제 마름모에 적응을 할 차례입니다. 자, 사각형 ABCD가 마름모고 직선 AC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그럼 A와 C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이 A라는 점과 C의 좌표를 찾으려고 L을 쓸 건데,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부다, 그쵸? 그러면 이 B와 D를 연결하는 이 BD의 중점을 반드시 AC도 지난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여기 중점 M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됩니까? 평균 내면 2, 그렇죠. 3이 되겠죠. 근데 마름모는 대각선을 그냥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등분하기도 해요. 그치, 수직하게 이등분하기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 삼각형이 무슨 변삼각형이라서? 이등변삼각형이라서. 그치? 그럼 지금 여기는 이 AC라는 직선이 지나는 점은 정해졌으니까 자, 수직한 조건을 통해서 자,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그럼 B에서 D로 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X 증가량은 6인 상태에서 Y 증가량은 2인 게 되는 거니까 자, BD의 기울기가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노란색 AC의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생각?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가 지면서 2,3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3에 x-2 플러스 3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렵지 않다. 그쵸? 그 다음에 쌤이 이제 외심을 적어놨는데 그럼 외심을 왜 적어놨냐면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의 위치를 찾을 때도 이렇게 삼각형의 외접원을 긋고 나게 되면 자, 원의 이 중심을 찍어냈을 때 이 원과 원의 중심과 각복지점을 연결하면서 자, OA랑 OB랑 OC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통해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통해서 이 외심 찾았던 거 기억이 납니까? 그러면 계산할 게 많았었죠. 기억나? 그러니까 알겠어. 봐봐. 내가 자꾸 기억을 요구해서 미안해. 보여줘야 기억이 나지, 그치? 이렇게 세 개의 꼭지점을 준 삼각형의 외심 좌표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이 이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잡고 나서 선분 OA 길이랑 OB 길이랑 OC 길이가 다 어떻다는 거 이용해서 같다는 거 이용해서 2차식 3개 연립했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잖아. 네. 하지만 해야 되고, 그쵸? 그럼 얘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여러 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외심의 정의는 삼각형 입장에서 세 변의 무슨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다. 맞지 않니? 그럼 직선 세 개가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직선 세 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고 직선 몇 개만 찾아도 2개만 찾아도 교점 좌표 구하면 거기가 외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기도 하다는 거야. 즉 이런 느낌이죠. 자, 이 분홍색이 지금 분홍색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쨌든 지나는 중점 M의 좌표가 자, 둘의 평균값일 거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평균값 내면 다시 2분의 3이 될 거고
자, 수직 조건에 의해서 기울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에서 C까지 갈 때 X 증가량이 플러스 5고요. 자, Y 증가량이 2에서 1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거. 됐니? 그럼 이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얘랑 수직해야 되니까 5. 그래서 이 분홍색 1차 함수식이 먼저 y는 5에 x-2분의 3 플러스 2분의 3으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수직 이등분선도 구할 건데 그럼 여기 중점 좌표는 둘의 평균이니까 2분의 1, 다시 2와 6의 평균 통해서 4가 될 것이고 되었니? 그럼 이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구할 건데 B에서 A로 갈 때 x 증가량은 3이고요. y 증가량은 4가 되는 거니까 자, 직선 AB의 기울기가 3분의 4입니다. 그럼 이 노란색 선의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바꾸는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이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노란색 1차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2분의 1 플러스 4인 구도로 만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이 수직 이등분선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이 원의 외심일 수밖에 없어서 이 둘을 연립한 방정식을 풀자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알아보니? 지금 쌤이 점을 대충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더럽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외심 문제들은 계산이 깔끔하게 예쁘게 또록또록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느낌이야. 간단하게 가볼게. 자, 좌표 평면상에서 자, 여기 1,1이란 A라는 점이랑 자, B라는 점이 5,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점이 그대로 3,4라고 돼 있다 쳐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자, 이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외심을 찾지요. 자, 점좌표 잡고 가기는 불편하다는 거.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찾을 건데 이 세 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축의 평행한 대상이겠다. 그쵸? AB의 지금 Y좌표가 똑같거든, 그지? 그럼 얘의 중점은 몇 콤마 몇이 될 거고 1과 5의 평균 3,1이 될 거고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X축의 평행한 직선과 수직한 직선의 방정식은 고민할 거 없이 X는 얼마입니까?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외심은 X는 3이라는 직선 위에 X좌표가 3인 곳에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수직 이등분선은 내가 BC를 이용하든 AC를 이용하든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는 C의 Y좌표를 쌤이 편의상 그대로 5라고 둔다 치면 그래, 계산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 자, 이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여기 중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됩니까? 2,3. 그럼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을 쭉 긋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A와 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이 2일 때 Y 증가량이 4인 상태라서 자, 요 AC의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쵸? 그럼 수직한 직선의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끝? 그럼 이 1차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2 더하기 3이 되는 건데 x는 3이라는 직선이랑 이 분홍색 직선의 연립 방정식은 뭐야? 그냥 네 x좌표 3인 거니까 여기에 3 넣어서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쵸? 그래서 3 넣어서 계산하면 외심의 좌표가 3,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 되니까 y좌표는 2분의 5다 해서 이렇게 훨씬 간단한 구도로 계산이 된다는 거.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서 연립하면 이제 외심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봐 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할게요. 거기 49페이지 잠깐 꼬표 치고요. 49 꼬표. 왜냐하면 쌤이 여기 평면좌표 쪽 하는 이유가 앞쪽에 여러분들 2차 함수랑 직선 다루는데 좀 이점을 갖기 위해서라고 했어. 그래서 그 외의 내용들, 직선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2학기 거 공부할 때 다시 면밀하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 좀 골라서 찍어 먹을게요. 자, 시간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50번 은 상식적인 부분이긴 한데 꼬표 치세요.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50쪽 꼬표 치고 자, 51쪽도 꼬표 치시고 뭐 다 꼬표 친다, 그치? 아,
52쪽을 봐봐. 너무 재밌게 생겼지. 네, 이 부분도 지금 앞쪽에서 강하게 요구된 능력치 아니니까 꼬표 칩니다. 자, 53쪽에 거기 정점을 지나는 직선 쪽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별별별별별별별별 치고 54쪽에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는 꼬표. 1번만 할 겁니다. 어디 뭐? 하라고요? 나 모르겠어, 현정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찾았어요. 찾았어? 네. 네가 찾은 거 아니잖아. 찾았어요. 그래, 현정아. 아, 그치. 현정.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위함이야, 현정아. 아, 그럴싸해? 쓸데없는 말만 귀담아 듣네.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자, 뒤로 넘어와서 55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별표 치시고 56쪽 별표 치시고 요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할 겁니다. 쌤이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1차 함수식은 원래 이렇게 자, 기울기 m과 y절편 n에 의해서 자, 이 미정계수 두 종류가 정해지면 직선이 결정되는 거였다. 그쵸?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정해지고 하나는 정해지지 않는 구도들이 있거든. 그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먼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자, 기울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렇게 상수항만 정해진 구도라면 여기 미정계수 m이 하나 남게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냐면 자, 중학교 때까지는 이 1차 함수식을 그릴 생각을 안 했어. 왜냐면 기울기가 안 정해져서 못 그리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면 자, 이러한 직선을 그릴 때 이제 이런 생각 정도는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미정계수 하나 m 남아있으면 우리 분명히 저번 시간에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관찰이 가능했다. 그쵸? 자,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여기 m의 개수가 얼마가 되어야 할 때? 0이 될 때 대응되는 상수항도 0 된다는 거. 일단 다시 한번 보여줄게.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mx하고 y 넘어가면 플러스 4-y는 빵 만들었을 때 자, 이게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m의 개수도 0이 되고 여기 상수항도 0 돼야 되는 0m 더하기 0꼴의 식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로 했었죠. 그럼 x가 0일 때 y가 얼마 된다는 게 눈에 보이면서 4가 된다는 게 보이면서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이 정해진 점이 자 x가 빵일 때 대응되는 y 값이 4라서 0,4라고 잡아줄 수 있었어요. 알아보니?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정리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보자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직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아, 이 직선은 어찌됐든 간에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냐면 0,4라는 점은 지난다는 얘기예요. 자, 0,4는 지나고 그러면 기울기는 n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니까 자, 이 기울기 m에 따라서 변화하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좌표 평면상에서 같이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자, 그래서 자, 얘는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0,4고요. 자, 기울기 m값 따라서 이렇게 직선이 쭈룩쭈룩 계속 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자,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질 건데 0,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회전하면서 무수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기 m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걔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함수식을 통해서 이런 꼴의 함수식을 통해서 자, 이렇게 회전되고 있는 직선 중에서 표현되지 않는 직선이 딱 하나가 있어. 그렇지.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하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 x는 얼마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라 그랬다. 그치? 기억나니? 그래서 얘 빼고는 이 함수식을 통해서 이 무한히 많은 직선들이 다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의 기준점을 만들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베이스로 하나 빨리 잡고 가볼게요. 자, 원점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자, 기울기 1인 직선 y는 x. 여기 몇 도일까? 45도. 그쵸?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긋고 또 이거 기준 잡아주고 나서 자, 여기 몇 도일까요? 똑같이? 45도겠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 기준으로 이제 쌤 y는 mx, ax부터 이렇게 쭉 그린다고 쳐보자. 이렇게 y는 ax가 그려지면 a 값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면 이 기울기 1인 것보다 a가 어때야 돼요? 더 커야 되죠. 그럼 계속 크면 될까? 계속 커도 돼요. 기울기라는 것은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이었다. 그치? 그럼 봐봐. 얘가 기울기가 1인 게 한 칸 갈 때 위로 한 칸 가는 거였고 기울기가 2인 거는 한 칸 갈 때 두 칸 가니까 더 가파른 직선 그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커지면 점점 가팔라지는 거였어요. 그럼 기울기가 3이 되면 이렇게 더 가팔라지고 4가 되면 더 가팔라지고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가더라도 얘가 굉장히 한없이 가팔라질 뿐인 거지 y축과 평행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y축의 기울기는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너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이 영역에 존재할 때는 자 직선의 기울기의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y축에 평행한 선을 기울기를 키운다고 해서 절대 넘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요 a라는 직선의 기울기 가지는 범위는 a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준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 기준선은 x축이에요. 자, 이 파란색 x축과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였습니까? 0이었던 거죠.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직선 y는 bx를 그렸는데 이 직선 bx에서 b의 기울기 범위를 찾으라고 해요. 뭐보다는 어떻고 뭐보다는 어때야 될까?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치? 기울기가 양수인 구도인 거니까. 자, 이렇게 b의 범위도 이렇게 하나씩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게 나중에 또 기울기가 음수가 됐을 때 또 다른 얘기가 생길 거거든. 그럼 봐봐. 자, 이렇게 해서 1 증가할 때 1 감소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면 1 증가할 때 두 칸 내려가니까 더 가팔라지겠다. 그쵸?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하면서 무슨 무한대로 가게 될까? 음수인 무한대로 가겠다. 그치? 그게 한없이 가까이 가도 y축을 통과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입니다. 요 영역에 그려지는 1차 함수의 기울기는 y가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되는 겁니다. 되었니? 그럼 얘를 일반화해서 이제 그려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봐봐. 시계를 돌린다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가 기울기가 0이었어요. 자, 그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게 시계 방향이니? 무슨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자. 자, 기울기 0인 거 기준으로 이렇게 돌면 반시계 방향이다.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기울기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진다는 생각이에요. 1, 2, 3, 4. 맞지?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기울기가 커지면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 작아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양수인 곳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잘 봐.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마이너스 1인 걸 기준으로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도는 거는 다시 무슨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다.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가면 기울기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는 거지.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고. 수치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기울기 항상 커지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직선의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되는 상태다? 작아진다라고 그냥 일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울기 0인 거에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반시계로 돌 때 기울기 커지는 거고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마삼 이렇게. 사실 안 외워도 되는데 너무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인 곳이에요? 0인 곳이죠. 나의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럼 여기 기울기 m값의 범위는 어떻게 표현되면 될까? 0보다 어떠면 돼요? 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해했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봅시다. 요걸 가지고
문제 상황들을 만들어 나갈 건데 사실 중2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봐서 좀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A라는 점 1,3, B라는 점이 4,1, 자, C라는 점이 5,4 이렇게 삼각형 ABC를 연결해놨어요. 그때 우리 직선이 y는 m에 x-1 플러스 1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직선이 삼각형 ABC와 만나기 위한 m의 범위를 찾으래요. 직선의 좌표 평면의 구도상에서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인 거다. 그치? n값에 따라서 직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이 1차 함수식을 봤을 때 우리가 얘는 n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 그치? 1 지난다는 건 보인다. 그쵸? 1,1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그럼 얘는 1,1 지나고 기울기가 m이에요. 자, 1,1을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얘보다 밑에 있네? 여기에 있네? 요 점은 반드시 지나. 그럼 기울기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Y축의 평행한 직선과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얘는 기울기가 0이고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그죠? 그럼 내가 직선을 그어 나갔을 때 기울기가 먼저 양수인 구도로 이렇게 그려지면 반드시 여기 있는 삼각형 ABC와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개에서 만납니까? 2점에서 만나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아무리 커진다 한들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무조건 만나죠. 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넘어서지 못할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점점 완만해지면서 완만해진다는 말은 기울기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지다가 자, 기울기가 얼마인 순간까지? 0인 순간까지 갔을 때 이때가 기울기 m이 0일 때인 거죠. 0인 순간까지는 이 꼭지점을 지나니까 만난다고 할 수 있는데 0보다 작아져 버리면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n값이 0보다 계속해서 더 작아지면 더더더더 아무리 작아진다 치더라도 얘가 또 이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 작은 순간에 절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가 되지? 그럼 m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만나기 위한 범위는 0보다는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상한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개념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로 y는 자, m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해보자. 자, 요 직선과 삼각형 ABC가 만나기 위한 m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뭐? 왜? 빨리 해.